몸을 쓰는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기량 저하와 선수 수명 단축의 주된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특히 인대나 힘줄 관련 부상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슈퍼스타들도 예전 폼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한 두 가지 부상을 연달아 겪었음에도 이번 시즌 복귀가 가장 기다려지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커리와 함께 리그 최고의 3점 슈터라고 불리던 클레이 탐슨입니다. 찬물을 끼얹는 3점 슛과 뛰어난 수비력까지 겸비해 워리어스 왕조를 이끌었던 3&D 플레이어가 빠지자 골든 스테이트의 시대는 저문 듯 했지만 이번 시즌 다시 돌풍을 일으키며 이미 리그 1위로 달리고 있는 골스에게 도대체 왜 클레이 탐슨이 이토록 애타게 기다려지는 선수인지 2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슈팅 기계의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클레이 탐슨은 1990년 2월 8일 캘리포니아주 LA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배구 선수, 아버지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삼형제는 일찍부터 스포츠를 즐기면서 모두 운동선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각자 진로를 선택하고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 부모님의 압력이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왜 해야 하니? 라고 말씀해주시는 부모님 덕에 미식축구와 야구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면서 자랐고, 둘째 클레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NBA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매일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완벽한 점프슛 장착에 매진한 결과 또래 사이에서 출중한 득점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2008년 시니어 시즌 경기당 21득점을 기록하는 스코어러로 성장해 팀의 30승 5패에 공헌했고, 디비전 결승전에서는 7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출중한 슈터로 거듭난 탐슨은 워싱턴 주립대에서 대학 농구를 하며 커리어를 이어갔는데요. 신입생 때부터 주전 슈팅가드를 맡아 3점 성공률 41.2%라는 높은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대학 무대가 어느 정도 익은 2학년 시즌에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야투 시도를 늘리면서 자유투 획득도 대폭 증가해 평균 득점은 7점가량 올랐고, 단일 경기 개인 최다 득점을 43점으로 갈아치우는 등 무서운 3점 슈터로 발전했습니다. 3학년 때는 퍼시픽 10 컨퍼런스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2년 연속으로 서부 지역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고 프로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NBA 드래프트에서 그의 등번호가 연상되는 1라운드 11픽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명을 받아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70년대 이후로 암흑기가 길게 이어져온 워리어스는 당시만 해도 서부 대표 약체팀이었지만 탐슨은 루키 시즌부터 식스맨 역할을 소화하면서 경험치를 쌓아갔습니다. 루키들의 올스타전인 라이징 스타 챌린지에도 선발되지 않아 낙담하기도 했으나 감독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면서 개인 훈련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슈팅뿐만 아니라 대인 수비 훈련까지 겸하며 3&D의 기반을 닦고 있던 와중 커리의 시즌아웃 부상과 슈팅가드 선배인 몬타 앨리스의 이적이 겹치면서 3월 초부터는 주전으로 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후반기에 출전 시간이 늘어나자 평균 12.5득점, 41.4%의 3점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냈고, 결국 올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면서 기분 좋게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포모 시즌에는 커리가 부상을 털고 돌아오자 함께 폭발적인 외곽슛 듀오로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즌보다 2개 이상 늘어난 3점 시도를 하면서도 3점 성공률은 40%대를 유지했고 82경기를 모두 주전으로 소화하는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개인 성적뿐만 아니라 팀 경기력도 좋아졌는데 앤드류 보거트의 합류로 인사이드 수비도 안정감이 갖춰지자 최종 47승 35패로 모처럼 위닝 시즌을 만들고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성공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3번 시드로 올라온 덴버 너게츠를 상대했는데 리바운드와 3점슛 부문에서 상대를 압도하면서 4승 2패로 제압했고, 2라운드에서도 서부의 강호 샌안토니오를 만나 1, 2차전까진 치열한 화력전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2차전에서는 탐슨이 3점슛 9개를 시도해 8개를 성공시키며 손끝 감각이 불타올랐고, 자유투 하나 없이 야투율 50%로 당시 본인의 커리어 하이였던 34득점을 올려 9점차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3차전부터는 수비 대열을 가다듬고 온 스퍼스에게 외곽슛이 틀어막히면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종 2승 4패로 탈락을 맛봤습니다. 루키
계약의 마지막 해였던 3년차 시즌에는 개막전부터 쾌조의 야투 감각을 통해 커리어 하이 득점 기록을 곧바로 갈아치우더니 시즌 내내 꾸준히 3점슛을 적립하면서 커리에 이어 시즌 3점슛 성공 개수 2위에 올랐는데요. 이 둘은 13-14 시즌부터 16-17 시즌까지 이 부문에서 4년 연속으로 1, 2위를 내주지 않으면서 스플래시 듀오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막강한 슈터 조합에 덴버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던 이고달라까지 영입해 워리어스는 50승 고지를 밟고 2년 연속 프롭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클리퍼스와 치열한 혈투를 벌였으나 앤드류 보거트의 부상 공백을 실감하면서 3승 4패로 아쉽게 조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13-14 시즌이 끝나고 워리어스의 마크 잭슨 감독은 경질됐고 스티브 커가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되며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꾸준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탐슨은 자신있게 맥시멈 계약을 원한다고 어필했고 그의 가능성을 믿은 워리어스는 4년 계약을 안겨주면서 스타 선수의 영입보단 현 상태에서의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14-15 시즌 탐슨은 단순히 개인 커리어 하이가 아닌 NBA 역사상 보기 힘들었던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고액 연봉이 전혀 아깝지 않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이 던져도 성공률이 더 올라가는 무서운 효율을 보여주면서 40득점 이상 경기를 2번이나 만들어내더니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역대급 인생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월 말 오라클 아레나에서 열린 세크라멘토와의 경기 3쿼터에 클레이의 손을 떠난 공은 모두 림을 가르며 NBA 역대 단일 쿼터 최다 득점 기록을 37점으로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평소에 그의 장점으로 꼽히는 캐치앤슛뿐만 아니라 드리블 이후의 풀업 점퍼, 상대 수비가 밀착한 상황에서 장거리 3점슛까지 모두 주저없이 집어넣었고 상대팀은 그저 탐슨의 3점쇼를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2득점으로 자신의 한계치를 또 한 번 부순 탐슨의 활약에 커 감독 역시 그는 올스타에 뽑혀야 한다고 치켜 세워줬고 실제로 4년 만에 올스타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커 감독 체제에서 주축 선수들이 모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던 워리어스는 리그 전체 1위로 정규 시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워리어스의 활약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뉴올리언스와의 1라운드에서 탐슨은 평균 25득점, 50%에 근접한 3점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커리와 원투펀치로서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했고 2라운드에서는 끈적한 수비력을 겸비한 멤피스를 상대로 잠시 주춤했으나 4차전부터 슛감이 살아남과 동시에 수비력 또한 우위를 점하며 컨퍼런스 파이널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탐슨의 야투율은 이전 시리즈보다 조금 낮아졌는데 상대팀에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과 같은 슈퍼스타 레벨의 가드들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앞선 수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훌륭한 도움 수비까지 해내면서 워리어스의 공격 작업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휴스턴을 4승 1패로 꺾을 수 있었고 클리블랜드와의 파이널 1차전에서도 어빙의 공격을 저지해내면서 연장 끝에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2, 3차전에서는 커리가 상대팀 델라베도바의 수비에 꽁꽁 묶이면서 시리즈 흐름을 잠시 내줬으나 4차전부터 이고달라가 르브론을 훌륭하게 막아내 최종 4승 2패로 데뷔 4년 만에 첫 번째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커리, 탐슨, 그린 트리오를 주축으로 리그 최고의 공수 밸런스를 보여준 워리어스는 다음 15-16 시즌 MVP의 기량 발전을 포함해 전체적인 팀 플레이가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고 개막과 동시에 24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1월 초에 3경기 연속으로 3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며 기여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2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3점슛 콘테스트에도 참가해 커리를 뛰어넘으면서 기분 좋은 타이틀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다시 한번 시즌 커리어 하이 기록을 갈아치우며 정규 시즌 최다승을 일궈낸 후 플레이오프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선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커리가 부상으로 거의 나오지 못했던 1라운드부터 팀의 득점 1옵션 역할을 맡아 시리즈 평균 23.4득점, 44.2%의 3점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휴스턴을 4승 1패로 격파했고 2라운드 포틀랜드와의 시리즈에선 효율을 더 끌어올려 릴라드와의 화력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결국 커리 없이도 시리즈 우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커리까지 복귀하자 2라운드 역시 4승 1패로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이때까지 워리어스는 연패가 없었지만 듀란트와 웨스트브룩의 매서운 공격과 아담스의 골밑 공략에 맞불을 놓지 못하면서 1승 3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다행히 홈에서 열린 5차전에서 9점 차로 승리하면서 한숨 돌리긴 했으나 다시 원정에서 치르게 될 6차전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대망의 6차전, 썬더는 인사이드를 적극적으로 공략한 반면 워리어스는 특기인 3점슛 부문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고 그 흐름은 클레이 탐슨이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에 4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16점을 올린 탐슨은 후반에 3점슛 7개 포함 25득점을 더 추가하면서 4쿼터 막판 경기를 기어이 뒤집었고 끝내 7점차 승리를 거두며 기사회생했습니다. 개인 프롭 최다 득점과 프롭 단일 경기 최다 3점슛을 엘리미네이션 원정 경기에서 만들어내며 인생 경기를 펼친 탐슨은 이때부터 게임 6 클레이, 6차전의 사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홈으로 돌아간 7차전에서는 커리의 슛감까지 살아나 4승 3패로 시리즈를 뒤집고 2년 연속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만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도 3승 1패의 우위를 잡으며 승리 이후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뛰었던 쇼타임 레이커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라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5차전부터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역대급 시즌의 마침표를 준우승으로 찍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워리어스는 케빈 듀란트라는 슈퍼스타를 영입해오면서 판타스틱 4 스쿼드를 구축했고 탐슨은 수비적인 롤이 더 늘어났음에도 꾸준히 평균 20득점과 40%를 넘기는 3점 슛을 통해 공수양면으로 팀에 기여했습니다. 16-17 시즌 12월 초 인디애나전에서는 29분 동안 11번의 드리블과 공소유 시간 90초 만으로 60득점을 올리며 여전한 폭발력을 보여줬고 2018년 휴스턴과의 컨퍼런스 파이널 6차전에선 3점슛 9개 포함 팀 내 최다 득점을 뽑아내며 파이널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파이널에서도 완벽한 공수 밸런스가 갖춰진 골스는 정이 들 정도로 자주 본 클리블랜드를 비교적 손쉽게 꺾으면서 2년간 다시 챔피언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그 다음 왕조의 기준이라고 여겨지는 3핏에 도전한 18-19 시즌 탐슨은 시즌 초반 슈팅 부진의 늪을 시카고전 최다 3점슛 기록 갱신과 함께 벗어났고 1월달에 들어선 후부터 득점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해 이번에도 3점 성공률 40% 라인을 지켜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들어서 다시 슛 감각에 기복이 생겼으나 듀란트의 부상 공백이 발생했던 휴스턴과의 2라운드 시리즈에서 역시나 6차전의 사나이다운 큰 경기에 안정적인 해결사로 나서면서 워리어스는 5년 연속으로 파이널 무대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카와이 레너드를 주축으로 동부를 평정한 토론토 랩터스. 워리어스는 아직 듀란트가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1승 1패의 균형을 힘겹게 맞췄지만 2차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탐슨이 3차전에 결장하면서 1승 3패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골스는 5차전 듀란트가 출격해 마지막 힘을 보태줬고 햄스트링 통증을 참고 빠르게 복귀했던 탐슨은 클러치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무서워지는 6차전 탐슨은 32분 동안 28득점을 올리면서 3쿼터까지 워리어스는 근소한 리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속공을 마무리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꺾여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쓰러졌습니다.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던 상황. 잠시 라커룸으로 들어갔던 탐슨은 자유투를 쏘지 않으면 이후 경기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코트로 걸어나와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켰는데요. 그리곤 탐슨은 커 감독에게 딱 2분만 쉬고 돌아오겠다. 그럼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한 뒤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넘치는 열정도 몸이 따라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뜨거웠던 탐슨까지 잃어버린 워리어스는 6차전을 내주면서 3년 연속 우승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워리어스의 판타지 라인업은 오프시즌 듀란트의 이적으로 해체되었으나 골든스테이트는 감동적인 투지를 보여준 탐슨을 5년
그동안 맥시멈 계약을 통해 붙잡으면서 컷함그 트리오는 지켜냈는데요. 다행히 회복 속도 또한 기계처럼 빨라 수술받은 지 3주 만에 목발을 뗐고 1년간 휴식을 취한 뒤 20-21 시즌 개막과 동시에 복귀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출격 대기 중이던 탐슨은 11월 훈련 과정에서 부상당한 반대쪽 발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며 다시 부상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해가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한 해였다라고 회상한 탐슨은 나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긴 시간을 다시 재활에 쏟았습니다. 2분만 쉬고 오길 원했던 탐슨은 부득이하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트에 들어설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휴식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커리어를 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가 없는 동안 무너졌던 워리어스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있듯이 탐슨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저 건강하게 복귀해서 코트를 누빌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